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영광입니다. 날이 무척 춥습니다. 정말 겨울 같습니다. 꽝꽝 얼어붙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네. 조심하십시오. 어차하면은 미끄러져 낙상하기 쉽상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어차하면은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황태순 TV에서 며칠 전에 다뤄드렸습니다만은 북한에 김정은이 한마디 하지 한 말씀 하시면은 그 교시 한번 내리시면은 그 장군들이 그냥 확 받았듯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 천하에 모르는 게 없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말씀하시면은 최태원, 이재용, 구광모, 이재현 모두가 받아쓰기 바쁩니다. 참 이 사진을 보면서 대한민국 저 경제가 암담하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물론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이제 그 잠재 성장률이 네. 너무나 떨어졌고 네네. 지금 성장률이라는 게 그 MB 때만 해도 뭐 6% 7% 예.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건 불가능한 거고 이 구조적인 이제 전환기에 접어들고 새로운 활력을 네. 찾아가고 그래서 대선 때 뭐 후보들이 떠들었던 게 뭐 4차 산업혁명이니 네. 뭐 AI니 IT 뭐 BT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 과연 그날 그 대통령이 그 교시 내리신 날 네. 뭐 언론에는 친여 언론에는 네. 나팔수 언론에서는 뭐 경제 회복을 위해 뭐 대통령과 뭐 재벌 총수들이 의기투합했다는데 아니 받아쓰기 하면서 무슨 경제 회생에 대해서 투자하겠다는 의욕 네. 이런 게 생겼을까요? 그 사람들이 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안 받았으면 감옥 간다. 안 받았으면 감옥 간다. 그렇게 하고 앉아 있었는데 이게 머리에 내가 투자를 해서 한국 경제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거기 앉은 대통령이 예. 글로벌 기업들 세계 어디 가면 동남아시아 인도 가면은 그 총리 네. 대통령들이 말이야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민원 넣어가지고 만나주는 이재용, 최태원, 네. 구광모가 그 어린애처럼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한 번도 해보기는 했겠어 받아쓰기로 언제 그러니까. 하고 있으면서 근데 그랬다면 있었네. 지난번 그랬잖아 우리 김 실장이. 그래서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좀 안타까워요. 너나 잘해. 이래가지고 나는 감옥 안 갈 거야. 나 죽어도 감옥 못 가. 이거 쓰고 앉았게.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문재인 씨도 대통령 초기에는 안 그런 척했어요. 저희가 한번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잘 보세요. 보면은 턱하니 뭐 최태원이니 이종이랑 같이 텀블러 들고 다니면서 뭐 낄낄거리는 척 신용도 했고. 아니, 대등한 위치인 거죠. 사실 대등한 게 아니고 정치는 경제를 위해 복무하는 거죠. 그렇죠. 경제가 국민들 먹고 살게 하는 거고. 그렇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게 대통령의 네. 가장 큰 임무인데 네. 그 경제를 움직이는 한 축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본가들, 예. 대자본가들하고도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자기들에게 이롭다고 생각해서 그때는 받아쓰기 왜 안 시켰지? 앉아.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도 뭐 생맥주 파티도 하지 않았어요? 수제 맥주입니다. 생맥주가 아니라 수제 맥주 직접 또 본인이 이거 갖다 이거 땡겨갖고 받아서 막 돌리면서 어샤 화이팅도 하고 하는 신용이라도 했어요. 하는 신용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황제가 된 거죠. 3년 이미 만에. 황제가 된 겁니다. 그 제가 늘 말씀드리죠. 문재인 씨가 제일 문재인 대통령 가장 존경하는 사람 누구죠? 신영복, 또 오택동, 아니, 이영희. 이영희 해야지. 이영희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누구죠? 모택동. 모택동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 세우고 57년 대약진 운동 그 직전까지 한 8년 동안은 그래도 중국의 그 자본가들을 작은 자본가들은 자본가들하고 굉장히 친한 척했어요. 그리고 돈을 다 뺏고 나서 황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대약진 운동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는 완전히 흔한 얘기로 그 재벌 총수들을 갖다가 무슨 동네 아이들 내지는 서당의 학동 내지는 그 보면 이제 너는 내가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빨대 꼽힌 짐승 마냥 옛날 보면 그저 곰들 잡아놓고 여기다 꼽아놓고 저 필요하면 갖다 쭉 뽑아갖고 그 웅단 빼먹던. 아니 너무 잔인하다. 아니 그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그렇게 된 결정적 계기가 뭡니까? 다시 한번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2016년, 2017년 초에 있었던 이른바 최순실 청문회 때 보세요. 여기에 이재용, 최태원 등 굴지의 글로벌 대기업 총수 9명이 지금 국회에 나서 선서를 했고 거기에서 국회 정치인들이 마구잡이로 난타를 벌이게 됩니다. 해외 토픽으로 나갔어요. 이게 해외 토픽도 나갔습니다. 이 사진이 해외 토픽으로 나갔던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네네. 아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일본의 네. 그 글로벌 기업의 CEO
네. 청문회 불려나와가지고서 애들처럼 조리돌림 당하고 네. 너 똑바로 해. 네. 다 올감이 하나씩 다 그렇잖아. 이 둘 다 감옥 갔다 왔고 감옥 갔다 왔는데 많고 이제 올감이 하나, 너 하나 다 목 걸어놓고서 땡기면 너희들 주고 이런 정말 참혹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네. 물론 일 있을 때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게 네. 청문회 과정에 뭐 전직 대통령 형사 처벌하는 과정에 재벌과 대통령은 묵시적 청탁 관계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주요 사업들과 경제적 이익에 의해서 얽혀있기 때문에 네. 가까이 하지 말아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네. 이제는 때만 되면 불러가지고 그것도 무슨 이야기 듣는 것도 아니고 예전 이런 거 있었죠. 우리 뭐 김영광 실장 예전에 현직 기자로 뛸 때 그 네. 당시 이런 얘기 많이 썼습니다. 재벌 팔 비틀기. 재벌 팔 비틀기. 기억나시죠? 네. 툭 하면 가서 정치 권력들이 가서 재벌 팔 비틀기인데 이제는 어느 순간에 정치 권력이 이 기업 총수들의 목에 다 올감이 걸어놓으니까 눈만 이렇게 꾹뻑꾹뻑 해도요. 재벌 총수들이 알아서 팔을 비틉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비튼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앞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억지로 갔다가 뭐 권력 동원해서 팔을 비틀었잖아요. 이제 비틀 눈치만 딱 눈만 돌리면 알아서 막 비틀어. 제가 비틀고 받았어. 이 얘기하는 순간에도 네. 그저께 지금 그저께 지상파들이 다 보도했더라고. 이재용 프로로폴 불법 투약. 이러니 이재용이 숨을 쉬겠습니까? 나 같으면 이거 기업 안 한다. 나 같으면 이거 한국에서 기업 안 하고 삼성 본사 싱가포르나 미국으로 옮긴다 진짜 나 같으면. 뭐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예. 자, 근데 해외는 어때요? 아까 해외 잠깐 말씀하시다 말았잖아. 뭐 해외도 후진국은 뭐 우리보다 더하지만 알겠습니다. 미국의 예를 들어 우리가 선진국 우리가 그래도 세계 그래도 뭐 이 흔한 얘기로 뭐 5030이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뭐 무역 규모는 12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예를 한번 드시자고요. 뭐 저희 뭐 간단하게 이제 사진 보여드리면 네. 이거 지금 스티브 잡스가 떠난 네. 그 애플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지금 4배를 키웠다는 거 아닙니까? 시가총액도 네, 네. 그렇고 뭐 생산량 뭐 다 한 그 팀쿡 네.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저녁에 불러가지고 같이 밥 먹고 이야기 듣고 네. 이 앞으로 IT나 뭐 네. 이런 것들은 어느 방향으로 얘기 듣고 밥 먹고 기념사진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그리고 네. 미국 의회도 네, 네. 우리처럼 불러가지고 국회의원들 뭐 협박하고 재벌 똑바로 해. 뭐 재벌 회장도 그 사람 나이도 많고 뭐 나이 따질 계제는 아니지만 네.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좋겠지만 언제 우리 의회가 네. 국왕모 LG 최태원 SK 불러가지고 네. 이 우리 전자산업 IT의 미래에 대해서 네. 지금 그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해서 청문회 받은 거 저거 보고 불러가지고 미국 의회가 사진 앞으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예. 될지 우리가 네. 뭘 도와주면 될지 네. 얘기 듣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네. IT 관련 기업들 부르면 화기애애 친구 같은 분위기로 얘기하는 것이지 네. 받아쓰기 하는 사람이 누구? 팀쿡이 그 저녁에 트럼프 부부하고 저녁 먹으면서 뭐 받아쓰기 했을까요? 아마 반대했을 거예요. 트럼프가 이 무역 규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지금 중국하고 무역 규제하는데 이거 애플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네. 뭐 얘기해봐. 내가 지금 우리가 한때 중국하고 싸운다고 우리 기업 살리려고 하는 거지 애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팀쿡 자네가 좀 얘기 좀 해보게. 그러면 저거 가지고 뭐 비서들한테 전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마 그걸 갖다 가장 바라는 사람이 김종숙 여사일 겁니다. 김정수 선생님 또 왜요? 김종숙 여사는 그걸 제일 바라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숙 불러서 개별 총수들, 기업 대재벌 총수들 1대1로 불러갖고 받아 적으면서 묵시적 청탁이 뭔지 아시죠? 그 묵시적 청탁 그 당시 뭐라고 언론에서 표현했냐니까 이심전심이라고 그랬어요. 이심전심에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요. 왜?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 갖고 별도로 만나서 그 이야기했다고 그걸 갖다 이재용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적폐청산 뭘 하니 기업이 뭐 대통령 만나러 겁이 나서 뭐 묵시적 청탁 관계인데 뭐 돌고 가야지 청탁을 하러 가는 건데.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시계 뭐 1억짜리 시계라도 하나 들고 가야지. 자, 이런 가운데 사실은 1억짜리 얘기하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또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첫 재벌 총수로 만났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잘 가는 그 삼계탕집 토속촌에서 불러가지고 얼마나 그냥 자유로운 분이. 그리고 그때 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이제 우리 죽었다. 왜가 이회창 씨를 몰빵했거든. 이회창 몰빵 한 게 있는데 네. 드디어 노무현이 이제 나 죽이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가서 얘기를 했더니 노무현이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얘기 싹 빼고 아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네. 한국 경제를 위해서 헌신해달라. 네, 네. 내가 여러분 돕겠다. 라고 해서 이건희 회장이 참 저 사람 그래도 큰 정치인이다. 네. 그거 가지고 나 죽이거나 할 사람 아니라고 해서 열심히 한 거 아닙니까? 또 이명박 대통령이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 CEO 출신 아니에요. 현대건설 신한이론 CEO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편했을 거예요. 아니, 이 사진 사진을 보시면은 뭐 보여드릴게요. 예. 친구들 만나러 온 그런 분위기에서 네, 네. 그래서 2008년 저 세계 경제 위기도 뭐 세계 외환 위기도 또 넘어가고 또 기업들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그때 뭐 기업 괴롭힌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네. 이런 거 끊기 위해서 재벌 총수들 독대하지 않는 원칙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 당시 우리 평창 동계 올림픽 그 유치를 위해서 이건희 IOC 위원이 그 당시 걸려 있어서 그 한 사람만 한 사람을 위해서 이제 사면해줬죠. 사면 복권 해줬죠. 그거 했다고 또 좌파들이 얼마나 뒤집었습니까? 자, 뭐 이런 가운데 어느 순간에 황제가 되어버린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은 이제는 기업들을 갖다가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어떻게 대통령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 있는 여러 뭐 장관 외 뭐 국무총리 어쩌고저쩌고 해봐야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은 유일한 행정부의 관료는 대통령밖에 없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럼 대통령은 국민의 공복입니다. 공복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먹고 살릴 실제 일자리를 만들어준 기업을 보호해주는 것이 기업을 보호해줘야 누구로부터 보호해줘? 규제하고 통제하는 행정부의 권력들 흔한 얘기 이놈저놈 뜯어먹으려는 놈들로부터 기업 보호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기업은 하나인데 네. 그 기업을 감시하고 가렴주고하고 착취하고 뜯어내고 네. 괴롭히는 거는 또 얼마나 많아졌어요. 많아요. 자 보세요. 실제 대통령이 보면 어떻게 보면 기업을 갖다 좀 우대하는 또 그리고 이래야지 이 기업들도 보면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래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대통령이 앞장서서 권력이 앞장서서 기업을 갖다가 죄악시하고 사갈시하고 죄인 취급하니까 사람이 걸어서 이렇게 어. 저 지붕에 석가래에 딱 걸쳐놓고. 그러니까 진짜 흔한 얘기로 이놈저놈 다 달라붙는 거예요. 뜯어먹을 수 있을 때 뜯어먹어보자. 그러면서 권력 자,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4대 권력기관이 뭡니까? 경찰, 네. 검찰, 네. 국정원, 네. 또 뭐 국세청. 국세청. 아, 국세청이 뭐 염라대왕이죠. 염라대왕이에요. 이거 반 죽입니다. 그리고 지난 2, 3년간 국세청이 얼마나 행정 잘했어. 네. 아주 그냥 그 마른 수건을 짜가지고 물을 쫙쫙 뽑아내서 그 기업들이 다 뜯겼지 뭐가 뜯겨? 근로소득세 면세 좀 이하가 우리나라에 뭐 아시잖아요. 절반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4대 기관이 이제 4대 기관이 이제 괴롭히더니 이젠 두 개가 또 붙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금감원도 호랑이지 뭐. 호랑이고 공정거래 해갖고 대기업들 툭하면 공정거래 해갖고 마구 조져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감사원 또 거기 달라붙은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환경부입니다. 환경부 지금 어마어마하죠. 지금 환경부가 환경부가 노하고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업 좀 멈춰. 그러면 뭐 대한민국 세계 뭐 무슨 뭐 몇이 지금 하고 있는 동재련소 네. 저 경북에 있는 거 그거 환경부가 그만 땡이야. 니들 환경 침해 조사해 봐야 되겠어. 가동 중지. 자, 이게 정부 기관 달라붙으니까 또 정부 기관이 아닌 쪽에서 나도 좀 빨대 좀 꼽자고 달려드는 데가 있습니다. 각종 시민단체. 그 박원순 씨 유명하잖아요. 네네. 뭐 평생 저 협찬으로 살아왔는데 후원과 협찬. 기업들이 왜 대기업들이 삼성, 현대차 뭐 전부 박원순이 가는 무슨 재단에 왜 돈 냈어요? 뭐 그 인도주의에 저 감명을 받아서 했나? 뜯길까봐. 자, 여기에 크게 뜯기는 좀 미리 저 보험 들자고 해서 다 협찬한 거 아니고 그 협찬 인생이 지금 서울시장이에요. 그 시민단체의 어떤 뒷배를 갖다 봐주는 게 참여연대, 그다음 민변, 이놈들도 다 달라붙죠. 거기에 결정적으로 보면 완전 안에서 갉아먹는 놈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민주노총. 하하. 그러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 지금 기업이 제대로 굴러갈리 만무하고 지금 조그만 비루먹은 망하지 하나 사놓고서 거기 지금 저 어른 10명이 올라타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지금. 이놈저놈 다 달라붙어. 하다가 붙어가지고 저는 이런 거 같아. 재벌 개혁 해야죠. 네. 우리의 이 과도한 가족 중심 경영 네. 이런 거 네. 저 뭐 제한할 문화적으로도 좀 제한하고 뭐 할 건 하더라도 네.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에 이렇게 저 국가가 올라타서 가렴주구 형식으로 기업을 뜯어먹고 규제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 놓기를 아니 미국의 뭐 팀쿡이니 저거 보고 뒤지면 검찰 우리 같은 기준으로 이놈들이 다 달라가지고 뒤지면 팀쿡 그 저거 보고 감옥 보내는 일이야 여반장이지만 예. 그래도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자유 경제를 이끌어가는 큰 축인 이 사람들이 네. 내일 또 뭐 프로포를 끌려가지고 또 검찰 가서 조사받는 이런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경제적, 법제적, 법조하는 분이니까 법제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착취하고 가렴주고 하고 하는 그 감식이고 올라타는 놈들만 해줄 게 아니고 기업이 할 수 있게 해서 그러니까 대통령 보면 이제는 저 이재용이고 뭐 최태원이 그냥 감옥 가지 말아야지. 뭐 나타나면 그냥 딱 고개 숙이고 황제 각하 오셨는데 눈 잘못 맞추셨다가 감옥 갈까봐 받아쓰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이 상황을 갖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 하나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씨가 얼마나 혼내당했냐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90도 절을 합니다.